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환송식에 불참했던 정청래 대표가 어제 귀국 영접식에는 당 지도부와 함께 참석해서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정 대표는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과한 액션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 순방길을 환송 영접하는 것은 오랜 관행인데 이건 어떻게 뉴스가 됐어요. 이 당청 관계의 이상 기류를 방증하는 것이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전남 여수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 이야기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을 일컬어서 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좀 과한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성남시청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에 모셔서 아이고야. 일을 봤기 때문에 최측근이셨네. 또 최측근이시고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죠 저는. 네, 그래서 조계원 의원께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대통령 뜻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아침에 바쁘신데 모셨습니다. 자, 의원님 6.3 선거 이후로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서 선거 결과 책임에 대해서 구차하게 국민의힘 논리를 가져다 쓰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면서 다른 의원들보다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 현 지도부의 가장 큰 실책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그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정상화 그리고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중도와 보수로까지 위원을 확장하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명백히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요. 오히려 이번에 정청래 지도부는 오히려 진영 내부의 통합과 그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는 즉 작아지는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가 지금 처참하게 꼭 이겨야 될 선거를 지는 뼈아픈 결과를 맞이했고 그 뼈아픈 결과는 결국 앞으로의 정권 재창출마저 장담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 선거를 이겼다고 수치의 결과만 가지고 이겼다고 자화자찬하고 이것을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연임의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납득할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 인식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아니 진짜 이긴 선거라면은 어떻게 당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고 이 대통령 지지율마저도 떨어지겠어요. 아주 원래 지난번 윤석열에게 0.73% 패배를 딛고 나서 우리 소위 국민들의 분노와 진보 진영의 분노가 향한 것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도 우리 민주당이 되었고 지방선거에 엄청난 패배로 연결이 됐습니다. 2022년. 그게 지금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국민의 분노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세상에 내란 정당에게 지지율마저 역전당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 상황도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당에서. 도리어 대통령은 그냥 고개 숙이고 국민께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지경인데 아니 사고는 정청래 대표가 쳐놓고 말이죠. 엉뚱한 분들이 지금 이 뒷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제 우리 의원님도 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단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모두 영접 행사에 나갔는데 정청래 대표가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또 아침에 자신이 출마하지 않으면 당대표 연임 출마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꼴이 된다라면서 자신의 연임 의지와 연임 시도를 정당화했습니다. 어제의 정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실 사람들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어제 행동은 정말 코스프레. 일종의 코스프레로 비춰졌습니다. 제 눈에는. 네. 예, 뭐 누가 봐도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맞짱 뜨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네. 갑자기 90도로 폴더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인가요? 강성 지지층을 향한?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멘트 자체가 예. 그걸 사실상 반증하지 않겠는가? 저는 우려가 섭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건 대통령을 조롱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 보여주기, 정치 쇼인도 정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건 강성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 이렇게까지 내가 고개를 숙으면서 이 수모를 감수하고 있다. 예,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친청 지지자. 예. 참 대통령이 또 이런. 예,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때 그 시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네, 흔들리지 네. 않고 예. 피는 꽃을 그 도종환 시인의 네. 시를 언급하면서 네. 본인이 비록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오히려 더 찬란하게 피어날 것이다. 이런 걸 암시하는 듯한. 그 지금 대통령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금 그 시를 읽었다는 것은 그런 맥락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당무계 입설. 네. 이건 설마 본인이 입으로 했을까 싶습니다만은 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아니 대통령이 수고한 총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다음 당 대표 후보는 그 김민석을 밀어달라. 네, 근데 그 메시지 그릇을 크게 해서 중도와 보수까지 망라하는 큰 그릇으로 가야 된다.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무슨 당무 개입입니까? 글쎄 말이에요. 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못합니까 대통령이? 1호 당원인데. 그럼요. 그리고 또 당이 못하면 그 모든 뒷감당을 대통령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렇고 건데. 있죠. 좀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까지 다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유. 이거 뭐 정 대표가 결국 연임 의사를 접을 생각이 없다고 봐야겠죠. 아니요. 지금 당연히 접지 않고 우리 강성 지지층을 데리고 가서 선거하면 1인 1표제로 선거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 선거 프레임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대통령께서는 이게 국민의 여론도 있고 하니 당에서 충분히 수기해 보자. 이랬는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강성 지지층에게 확실한 답을 이렇게 정해놓고 따라오라. 이 메시지를 저는 좀 숙이고 뭐가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 진영의 강성 지지층과 함께하면은 이길 수 있다. 이걸로 맞짱을 떠보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노출하고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그 김남희 의원이 지금 20대 당원 비율이 5%대이기 때문에 무리한 1인 1표제 추진은 도리어 20대 또 영남의 그 낮은 당원 가입률에 비춰볼 때 이 전국적인 전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담기에는 모자람이 있으니 한번 숙기해보자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가지고 1인 1표제 반대한다고 막 저격을 하는 이런 행태가 당대표가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1인 1표제를 통과시킬 때도 영남에 좀 소외 문제 그리고 그 영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걸 담았어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20, 30대에 사실상 민주당의 등을 돌린 부분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20, 30대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좌표를 찍듯이 김남희 의원은 이걸 반대한다.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동지애적 의식이 전혀 없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당권 주자로 꼽히는 사람이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은 공격하라는 그 좌표 찍기죠. 어마어마한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거죠. 아이고야 세상에 이거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아이고 정말. 근데 정청래 대표는
네. 당원들이 자기를 밀면 뭐 다음에도 연임한다.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이에요. 결국 집권 1년 차 네. 지금 일 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네. 자기가 맞서서 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지지층이 네. 소위 이제 딴지 딴지. 이쪽 게시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겸손은 힘들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런 걸 그거는- 믿고 있나 본데 저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김어준의 겸손이 힘들다의 네. 애청자들도 네. 사실은 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럴 거예요. 네. 그분들도 뭐 네. 사실은 이제 예.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뭐 싸워라 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보다 대부분. 잘 알죠. 상식적으로 네.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불일치했을 때 네. 그 결과는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총선 네. 실패, 예. 대선 실패로 이어지고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이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 원복되고 오히려 역사적인 퇴행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빠져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네. 너무나 자신의 개인적인 당권 여기에 그 골몰하면서 네. 당 정청이 함께해야 되는 큰 대의를 지금 저버린 것 아니겠는가. 예.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1인 1표 제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부터 도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도당 전국위원장 네. 1인 1표제 이게 확대가 되는 건데 네. 이게 개파 소멸의 초석이다라고 정청래 대표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거는 연임용 사전 정계 개편이다. 콘크리트 지지층 구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네. 이 1인 1표제에 대한 이런 애착을 넘어선 집착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인 1표제와 당원 주권은 네.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네.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다만 그것이 현실 정치와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 정치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 내부도 영남과 호남이 너무나 편차가 큽니다. 그렇죠. 이 편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그 괴리를 해소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네. 마치 예. 본인만이 당원 주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느냐. 네. 실제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예. 당원 주권주의가 아니라 예. 중앙당이 모든 이번에는 시도의원까지도 그 최종 판정 권한을 그렇죠. 중앙당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저희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앙당이 14군데. 독점해 버렸고 예. 선수 선발을 사실상 다 자신들의 틀에 맞춰서 네. 제시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당원들은 주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동원됐어요, 동원. 예. 그리고 실제로 투표율도 어마어마하게 저조합니다. ARS 당원 투표하면 결과하면 저 당에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그건 또 감추고 있습니다. 은폐하고 있고. 예. 아니 지금 또 예. 송영길 전 저는 이제 대표 그 당원 주권이 그렇게 형용화됐고 예. 그리고 지금 시스템 공천, 사무 공천 얘기하는데 네. 이게 사실상 지금 호남에서 느끼는 그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건 비정한. 그 호남에서 예, 특히 예. 그 잡음이 많았어요. 그럼요. 예. 이른바 사무 네 가지가 없는 예. 사무 공천이라고 했지만은 예. 글쎄요. 예, 비정한 개파 사천으로 기결되지 않았는가. 사무 공천이 아니라 사천 네, 공천. 그 결과물들이 지금 선거 결과가 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세요. 호남이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했는데 네. 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을 무려 5곳이나 내줬습니다. 아, 이 그래요? 좋은 분위기에서. 무소속한테 예. 혹은 조국혁신당한테. 그렇죠. 아.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 기초단체장이 전부 다 네. 민주당이 될 정도로 그 좋은 받침에도 불구하고 네. 예, 지사 선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그냥 김관영 마지막까지- 무소속 후보가 예. 무려 사실상 정청래 대표 심판론을 제기했으면서 네. 제기하고 나왔는데 네. 무려 42% 넘게 득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42%만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사실 그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우리 당원들조차도 네. 그리고 그 도민들조차도 예. 사실상 그 상당 부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 그 민주당이 지면 안 된다. 지면 정청래만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 김관영은 아깝지만 그래도 예. 이원택 찍어주자. 이런 그렇죠. 분들이 그렇게 또 해서 상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많았죠. 예. 예, 그리고 사실상 그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네. 예,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다 갔고 저도 우리도 다 우리 전남권 의원들도 다, 광주 네. 다 지원 나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지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이 그 정도입니다. 예. 정말. 그리고 지금 저 전북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예. 전남 이 김영록 지사 글쎄 예, 말입니다. 어땠습니까? 저 선거 개표가 이제 투표가 끝나자마자 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선전포고를 냈어요. 예, 선전포고를 세게 했죠. 예. 왜 그랬습니까? 그분 사정을 저희가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네. 이제 ARS 투표를 네. 하는데 네. 이제 지역을 묻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역으로 전남으로 대답한 사람 중에 그 투표에 처음에 참여를 못한 게 2,308분이 이제 투표를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 투표 사실 최종 결과는 200표 차, 그 아주 거의 근소한 표 간발의 차였어요. 차로. 근데 예. 2,308표가 네. 투표에 참여 못했고 이게 문제 제기됐는데 네. 다시 이 중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6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00표 가까이가 예. 투표를 참여를 못했어요. 어허. 근데 이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럼요. 근데 이제 그래도 김영록 지사는 이 끝까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참고 끝까지 결과가 참으셨어? 끝날 네. 때까지 참았던 겁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예, 그리고 이 김영록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네. 정청래 대표를 밀었지 않습니까? 또 건대 암묵적으로 선배인가? 예,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건국대학교 선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도왔죠. 네. 근데 그 배신감이 너무너무 커진 거죠, 이번에. 아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청래 대표만큼은 사당화 시키는 걸 막아내겠다. 예, 연임을 맡겠다. 예, 아니 정청래 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 네, 네, 이렇게 네. 표현하면서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임을 뭐 맡겠다는 뜻이기도 예, 예,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예. 예. 자, 유럽 순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앞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이 한마디가 이 사실은 네. 저 친청계를 발끈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 메시지는 또 따지고 보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만류하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끈했겠죠, 그쪽에서. 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우리 네. 조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방선거가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누가 질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예, 상상도 못했죠 사실 예, 그 예. 일은.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고 네. 그 과정을 진행해 그 정청래 대표의 좀 행보, 네. 뭐 부산에 가서 네. 오빠 발언을 한다든지 당에 처음에 하여튼 실타래가 꼬이게 한 장본인이 바로 정청래 대표 아니겠습니까? 말이에요, 당 그리고 대표가. 무엇보다도 평택 선거 네. 조국 민주당의 당 대표가 예. 오히려 김어준의 그 겸공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데 네. 내가 어떻게 사퇴시키냐. 그 말은 이 정말... 발언 정말 그 조국 대표를 비호하고 네. 그러면서 이 조국 대표가 갖는 그 청년층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2030 세대의 0%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네, 네. 예. 저는 이 선거가 이걸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했겠는가. 저는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30 세대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당 대표가 예.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 조국 대표가 진보 연대를 사실상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 진보당에 김재현 후보가 있는데 가서 네. 굳이 자기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선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도 못 하고 네. 오히려 이걸 비호하고 있으니 아이고. 이건 누가 이걸 도대체 정상적인
당 대표의 행보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만이 아니라 네. 대구시장, 경북지사, 경남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국을 비호하는 듯한 정청래 대표.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정체성 논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조국 네. 쪽에서 네. 정체성 논쟁을 네. 그렇게 해서 다른 당에서 왔지만 이제 한 동지가 된 사람, 야 너희들은 일단 피가 달라 이러면서 막 순혈주의 논쟁을 일으키고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지역에서는 그래, 네. 그렇지. 김용남도 끌어안을 수가 없는 너희는 그냥 원래부터 그쪽 진영주의의 그 완전히 경도된 쪽이지. 우리가 지지해봐야 뭐 하겠냐? 이방인 취급받을 걸. 이렇게 해서 사실 영남에서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진영의 그 갈라치기가 거의 파묘 수준이에요. 네. 저는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파묘를 할지 몰랐는데 네. 또 재밌는 것은 네. 그렇게 파묘를 당해도 김용남 후보가 의외로 예. 그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잘 살아오신 분이더라고요. 그 대단한 품격과 예. 인내심과 정치적 예. 내공을 보여줬어요. 그 어머님을 이번에. 그렇게 그 봉양하고 효자인 예. 것이 파묘됐어요. 네. 예. 예, 지금도 그 허은하 대표나 이런 지난번에 네. 다 너무 우리 진영으로 넘어온 분들 네. 넘어오신 분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 진영에서 넘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네. 보수에서 네. 예. 그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과거에 이랬지 않냐 네. 이렇게 공격했고 네. 이렇게 파멸을 해가지고 갈라치고 밀어내고 쫓아내려고 한다면 걷어찬단 말이에요 사실상. 맞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금 지도부가 지금 정청래 지도부라는 겁니다. 예. 이 이재명 정부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있으면은 자기가 이재명 정부의 생각과 그 길이 다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마이웨이를 일을 가야 되는데 네. 또 겉으로는 네. 완전히 뭐 월클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월드 클래스급 지도자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척지지 않은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또 쇼윈도 정치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 각색하지 말자 이겁니다. 예. 본인이 솔직해지자.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정치를 합니까? 참 한심하고요. 정말 어떻게 아직도 이런 자들이 이 바닥에서 주인인 채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정청래 대표가 1월에 정말 전격적인 합당 제안, 지도부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 의원님 포함해서 네, 네. 28분의 초선 의원님들이 독단적 추진을 중단하라 이렇게 성명을 내셨죠. 네. 이 사실 지방선거 직전에 대통령 사진 쓰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일도 있었고 말이죠. 네. 정청래 대표가 이게 결국에는 그 자기 진영, 그러니까 자기 개파뿐만 아니라 자기 당 후보들한테도 이렇게 네. 고탕 먹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국은 또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네. 홍보물로 썼단 말이에요. 네. 그 가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이 개혁, 민생 개혁에 정말 최대한의 그 박차를 가야 될 황금 같은 골든 타임을 네. 세상에 갑자기 당 대표 혼자 독단적으로 합당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마치 그 뒤에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마음도 합당에 있는 듯이. 그 청와대에서 발끈했더라고요. 네, 완전히 발끈했죠. 예, 근데 잘하시니까 예. 그 합당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까? 예. 이건 연대와 합당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예, 연대의 길은 몰라도 네. 합당은 전혀 생각조차 없고 조국 당을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조국 당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정당이 그 비례대표를 획득했습니까? 네, 친민 네. 비조를 얘기하고 네. 개혁의 새빙선이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대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을 향한 쇄빙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참담할 지경인데요. 예. 거기다가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 황금 같은 두 달의 시간을 그때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네.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 당 대표가 됐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1년짜리 당대표를 선택하게 됐다. 네. 2년짜리 정상적인 당대표, 서울시장의 후보의 길 이런 사실상 꽃길을 마다하고 자기는 손해를 감수하고 이 개혁을 조속히 완결짓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어필을 했고 먹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다 지금 지지부진해졌고 네. 지방선거 결과는 참 정말 뼈아픈 패배로 이어졌고 정권 재창출마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도 책임을 안 지려요. 책임을 안 져. 책임질 생각도 없고 오히려 예. 그걸 거짓으로 가장해서 네. 선거는 승리했다. 이 수치를 봐라. 네. 이러면서 연임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 예. 지지자들을 지금 농락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하고는 여전히 가까운 척 온갖 쇼윈도 정치를 하면서 네. 뒤로 참모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돌려가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박규환 최고 뭐라 그럽니까? 내각 총사퇴를 얘기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실수라고는 했지만 대통령 사퇴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 사퇴 얘기까지 하더라. 정말 이건 아니 그 지난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박찬대 시장 당선인과 함께 붙었던 그때 정청래 쪽에서 흘리고 다녔던 얘기가 예. 대통령은 자신이 당대표 되기를 그럼요. 그때 얼마나 그렇게 했고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이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얼마나 강조했고 어필했습니까? 박찬대보다는 정청래. 근데 느닷없이 통합 카드, 합당 카드 꺼내가지고 오히려 개혁의 시계마저 더 뒤로 후퇴시켰고 결국은 진영주의의 골몰하면서 지방선거 패배를 야기했고 지금 이 상태가 되면 국민들도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정당인가 의문부호를 비출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우리가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좀 견인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길을 가겠다. 그리고 우리 당 우리 강성 지지자들도 이런 점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점을 감안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당원들을 설득해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선동해가지고 나는 이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실상 맞서는 길을 갈 테니까 우리 강성 지지층은 나를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선거 프레임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기 선거 후에 네. 그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씨와 함께 조국당과 합당하지 않아서 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당해야 한다. 합당했으면은 완전히 우리 지방선거는 완전히 망쳤죠. 폭망을 했다. 그렇죠. 합당과 선거 연대 개념을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연대는 저는 할 수 있는데 그 연대마저도 조국 대표가 먼저 네거티브 선거로 다 깨뜨려 버렸고요. 그렇죠. 선거 연대가 이루어졌던 울산 선거 보십시오. 그 울산에서 크게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김상훈 후보가. 근데 울산 선거 연대에는 정청래 지도부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지원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없어요. 도리어 저기 단일화를 그 사실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또 이렇게 뒷받침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뭐 합당을 했으면은 민주당이 더 강성 진보 진영으로 작아지고 더 선거 결과는 더 참담한 결과를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조국 싫어하는 2030 세대는 이제 민주당한테 표를 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졌지. 더 크게 졌지.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조국 대표에게서 치명상이 왔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표창장 2조만 그걸로 갖고 4년을 받은 걸로 생각했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판결 결과를 다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젠 연대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합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연대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연대는 계속해서 추진하되 우리 민주당의 방향은 진보 진영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연을 확장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고 이 길에서 그 이제는 그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국민 정당의 길로 가야죠.
그 대통령께서는 운동장을 넓게 쓰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한국 정치가 재편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끝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이런 평행선 정치를 이제는 끝장내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한데 그러지 말고 우리만 바라봐라. 이게 바로 정청래 정치의 그 요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진영 내부에도 갈라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글쎄 말입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하고 분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강성 지지층은 ARS 투표든 뭐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표니까 이것만 잘 갖고 가면은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망상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 지혜로운 당원들께서 이런 망상을 깨뜨릴 책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차기 전당대회 이제 뭐 대략 그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는 흐름인데 누가 이재명 정부와 확고한 당정 일체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저는 이번에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사실상 3파전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와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제 김민석 총리는 그동안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국정의 동반자로서 내치에 그 성과를 냈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말 엄청나게 그 호평을 좋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전엔 또 저기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 있게끔 또 말하자면은 좀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당정청의 일체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걸 의심하는 분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검찰의 마녀 사냥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그 윤석열 과 맞서기 위해서 탈당하고 정말 그 외로운 들판에서 윤석열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선당후사의 정말 표본이다. 정말 고생하셨고 이번에 정치에 복귀한 건 정말로 천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감옥에서 또는 들판에서 고생하시면서 야인 생활하시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 국정에 직접 함께 하지는 못했다. 물론 앞으로는 얼마든지 함께할 가능성이 크고 열려 있는 분이시다. 또 워낙에 역량이 출중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분의 그 핵심 마인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반하는 길은 절대 막겠다. 그리고 본인이 또 그러한 길에 선두에 서겠다.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도 많은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뭐 어쨌든 3파전 선거가 될 것이고 뭐 결선 투표 가게 되면은 뭐 의미 있는 그 역할을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청래 대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당의 미래. 지금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상하게 당에서는 이제 당의 분란이나 분열 상황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줄까 두려워서 그런지 그런 말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원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의원들도 거의 한 몇 퍼센트가 등을 돌렸다고 봐야 될까요? 거의 저는 대다수 80%, 80-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등 돌린 사람 국회의원들만 보면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의원들의 평가는. 그런데 이제 그 과거 지난 선거의 아픔이 좀 큰 것 같아요. 지난 선거 시기에도 사실 많은 의원들이 그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선거 결과는 강성 지지층의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청래 대표나 박찬대 대표나 원내대표나 둘 다 친명으로 둘 다 친명인데 뭐 누가 돼도 사실 상관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 대표 소리를 들으면서 그 법사위원장으로 내란 그때 윤석열과 맞선 이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고 또 그분이 먼저 그 호남 선거 그 대통령 선거 때 호남을 다 주름 잡고 다녔어요. 골목 선대위원장 하면서.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그 대통령 선거 승리에 뭐 그것과 더불어서 본인의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때 호남에서 막 엄청난 표가 몰아졌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호남 정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180도 달라졌다고 보여주면 되고요. 그래요. 어제장과 그 천지일보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청래 그 제주와 예. 호남. 호남에서 그 지지율이 11%대인가? 야, 그렇지. 호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호남이 완전히 정치 지금 일본지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또 높은 정치 의식을 갖고 있기 엄청난 때문에 정치 의식을 한 번 갖고 등 돌리면 순식간에 집단적으로 등 돌리는 곳이 바로 호남이란 말이에요. 호남의 민심 위반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이번에 정말 당 정청이 분리가 되고 대립하게 되면 끝장이다. 네. 미래가 없다. 네. 정권 재창출 꿈도 못 꾼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신다 이거죠. 다른 어느 곳보다도 호남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대로 또 다시 내란 세력이 복귀하면 어떡하나 염려하시는데 우리 조계원 의원님이 하실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21도 한라사님이 3만 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조계원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넘게 싸워가며 지쳐 있었는데 당원으로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대통령님께 큰 힘이 돼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죠. 초대 통합 전남 광주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의원님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매우 중요한 이번 시도당 선거가 아닌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제대로 뒷받침하고 소통하고 또 이 통합 특별시가 정부와도 좀 긴밀하게 소통해서 그럼요. 발전하려고 도약하려고 통합한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그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4년간 20조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20조의 재정을 가지고 호남 발전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이러한 역할들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런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제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대통령님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척하면 척이세요? 대통령 좀 안색만 봐도 알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지금 상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속이 아니시다.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걸로 알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럴 때 또 전남 광주 시도당의 위원장으로 조 의원님이 또 역할을 하신다면 대통령에게 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뭐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모 호남 시무국가.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호남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사익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해 온 고장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누가 지켰어요?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산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이제는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는 그 길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전남 여수을 국회 의원이시고요. 대통령의 복심으로 언론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계원 의원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조계원 의원님이 또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